자, 아침에 오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통합과학을 함께하고 있는 김기현입니다. 졸리죠? 그렇지, 힘내. 힘내. 자, 저번 주에 지금 우리가 물리 파트를 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지학 파트를 할 건데, 얘들아. 지금 잠깐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로는 지금 니네가 저번에 지구과학 보내준 프린트를 살짝 봤는데, 이제 사진을 대충 보니까, 야, 왜 이렇게 어려워? 그거 정리를 따로 다시 한번 해야 된 상황이니까, 프린트. 혜인아, 다시 줘야 돼. 꼼꼼하게. 그렇지. 그리고 서민의 반에선 지금 보니까 화학 주기율표를 나간 것 같아. 원소기호 이런 거 배웠어? 족 이런 거, 주기 이런 거죠? 맞아요. 저 배웠는데 무슨 특성이었나? 이런 것도 배웠어. 오케이, 이렇게 뭐가 내려가서. 그치. 내려가서 가능성이 커지고. 오케이. 그래서 동족 원소니,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배워서, 거기는 오늘 선생님이 프린트를 안 했는데, 우리 진도상으로 거기도 살짝 좀 다뤄주게 될 겁니다요. 아무튼, 자, 290쪽에,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제목은, 자, 생태계와 환경. 딱 보기에도 내용이 안 어려워 보이죠? 그러니까 내용이 이게 안 어려우니까 학교에서 통합과학 프린트를 준 게 아니라 지구과학 원 프린트를 줬더만. 그 선생님이 그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줘야 되니, 해나? 고생할 거기 갖고 있어? 프린트 갖고 있니, 지금? 지금은 없어? 학교에 있어? 참이 갖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있으면 선생님한테 주세요. 지구가. 지구가. 있나? 있기를 올 수 있는 그 생명인데? 아닌가? 그래, 알았어. 선생님이 좀 다시 볼게요. 우리 자, 진도 나가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290쪽에 자, 되게 재밌는 단원이 시작이 됐어요. 자, 제목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구 온난화라고 자, 되어 있습니다. 나나가 지구에 왔어요. 지구 온난화라고 얘기 안 듣고 있구나. 진짜 우리 이제 진도 나가자. 다시야. 선생님이 방금 세상 쓸데없는 드립을 쳤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 저게 드립인지 아닌지도 모를 수도 있... 자, 어쨌건 자, 지구온난화 하도록 합시다. 야, 우리 얘들아, 자, 시작할게요. 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태양계에서 이제 행성들 중에, 여러분, 대기가 거의 없는 대표적인 행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성이 그렇죠? 그래서 수성 같은 경우는 태양하고 가까워서 뜨거운 것도 있지만, 봐봐. 자, 여기 수성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여기 이제 태양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겁나 가깝죠? 그래서 엄청 뜨거워.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쪽에서는 당연히 엄청 뜨겁습니다만은 문제는 태양 반대편도 뜨겁냐? 당연히 뜨거워야 되지 않냐? 근데 생각보다 태양 반대편은 별로 안 뜨겁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야, 이게 중요해. 왜 그러냐? 답은 대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기가 없어서, 공기가 없어서 얘가 뜨끈뜨끈한 열이 잡아있지 못하고 말편이사다. 뜨끈뜨끈한 열이 남아있지 못하고 다른 데로 다 도망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니네가 만약에 겨울이야. 겨울에 추우면 어떻게 하냐? 따뜻한 이불 덮고 있잖아. 그렇죠? 따뜻한 이불 덮고 있으면 밑에 보일러를 안 틀어도 내 몸의 체온이 이불 안에 조금 차면서 조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야. 자, 공기층, 대기층이 있어야 뜨끈뜨끈한 이 열이 밖으로 새나가는 게 아니라 유지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내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 지구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 자,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지구 주변에 우리가 모르는 공기층이 약 1000km 정도 펼쳐져 있어요. 다른 말로 대기권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1000km 정도 되는 대기권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불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 지구, 자, 왜 태양에서 오는 자, 태양열 에너지, 태양빛 에너지가 지구를 뜨끈뜨끈하게 데핍니다. 그러면 여기 뜨끈뜨끈하게 데핀 열 에너지가 바깥으로 자, 발산되거든요. 지금 말 표현 이해돼?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아침이라 목이 안 풀렸다 뜻이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지구를 뜨끈뜨끈하게 데펴줍니다. 그럼 뜨끈뜨끈하게 데펴지면 지구에서도 열을 방출할 수 있어. 그 열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뭐라 부른다고?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자 부르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공기층이 지구 복사 에너지를 뭐 하냐면 좀 가둬둘 수 있어. 그러니까 지구가 좀 따뜻하게 뭐 유지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 그럼 결국 지구가 따뜻하게 데워지려면 지구 복사 에너지를 잘 잡고 있어야겠지. 그럼 결국 여기 있는 공기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말 이해돼요? 그래서 자,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와 그 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지구가 따뜻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과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온실 효과라고 불러. 온실 효과. 그럼 온실 효과는 좋은 거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 근데 우리가 온실 효과를 평소에 마치 나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온실 효과는 좋은 겁니다. 그럼 지구온난화는 뭐냐면 그 온실 효과가 너무 커지는 거야. 바꿔 말하면 여기 대기층이 너무 두꺼워지거나 맞습니까? 혹은 여기 대기층이 뚫려가지고 태양빛이 공기층을 한번 거친 다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직접 들어오는 거니까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는 거라. 그러니까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올라가면서 너무 더워지는 효과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지구온난화라 부르는 거야. 즉 온실 효과 자체는 좋은 거예요. 알았냐? 그런데 온실 효과가 너무 커져서 지구가 너무 뜨겁게 데워지는 현상을 자, 지구온난화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는 우리가 온실 기체라고 부르거든요. 혹시 온실 기체 배운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 오, 메테인. 좋아. 자,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는 메테인. 또 이산화탄소. 오케이, 좋습니다. 등등등이 있는데 사실 요거는 온실 효과를 뭐랄까 좀 크게 일으키는 자 물질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에서 얘네가 발생되는 양이 많아. 특히 CO2 같은 경우는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니네가 숨 쉬면서든 심지어는 나무가 숨 쉴 때도 CO2가 발생을 해. 그 다음에 CH4 같은 경우는 우리 되게 많이 알고 있는 거 소. 그렇죠? 우리가 보통 목장에서 소 키우면 소들이 트림한단 말이야. 그럼 트림하면서 계속 CH4 같은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할게.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라고 몇 개 학교에서 알려주거든요. 보통 다시 한번 얘기지만 뭐 CH4라든지 자 CO2 있는데 원래 정상적인 의미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는 모든 기체예요. 니네가 알고 있는 모든 기체, 수소, 산소, 메테인, CO2, 그다음에 뭐 CFC, 뭐 프레온가스라 부르죠.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묶어서 그냥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온실 기체라고 부르고 그 가장 큰 뭐랄까 피해를 주는 너무 큰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자 기체를 CH4랑 그다음에 CO2 여기에 하나 추가를 하게 되면 CFC라고 보통 쓰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프레온가스라는 게 있어. 요새 근데 프레온가스를 거의 사용을 안 하는 분위기로 흐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관심은 없지만 이 정도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질문. 자, 책 잠깐 볼게요. 자, 온실 효과와 먼저 지구 온난화. 1번 온실 효과. 자, 대기 중에 온실 기체가 자,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재방출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온실 효과라 불러요.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자,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에 의해서 지구가 뜨끈뜨끈하게 데워집니다. 선생님이 요거 조금 디테일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또 있나? 니네 학교 프린트를 보니까 통합과학 내용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지구과학 내용으로 가려면 이거 좀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에 의해서 지구가 뜨끈뜨끈하게 데워짐. 뜨끈뜨끈하게 데워진 지구에서도 열이 발생함. 그 열 에너지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함. 그래서 여기 있는 대기층이 걔를 이불 역할을 하면서 막아주고 있는 효과, 얘가 온실 효과. 그래서 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온실 기체를 우리가 거기 책에, 우리 책에는요, 뭐 이산화탄소, 메테인, 수증기, 오존, CFC, 뭐 CFC가 다른 말로는 프레온 가스 이렇게 말한다고 했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그 효과가 너무 커진 거를 우리가 지구온난화라고 한대요. 자, 지구온난화. 자, 자연적인 원인이나, 자,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자,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지구온난화라고 부르고, 이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장 주범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애는 누구냐면, CO2야, CO2. 그래서 요새도 계속 CO2 감축, 뭐 협상 같은 거 계속 하고 있죠. 오케이. 자, CO2 자 보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 온난화가 있으면 뭐 어떤 게 좋냐 나쁘냐라고 자 물어보는데, 얘들아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해수면 상승이에요. 자,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 잠깐만 할게요. 우리 책에 살짝만 다뤄지긴 하는데, 우리가 보통 자 봐봐, 바다가 있어. 그쵸? 그 다음에 육지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바다에도 빙하가 있고요. 오케이? 자, 육지에도 자, 빙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자, 해수면 바다의 온도가 올라간대. 그럼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면 여기 있는 빙하가 녹을 거 아니냐. 처음에 중요한 건데. 자, 여기 있는 빙하가 녹을 거야. 그럼 당연히 바다에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이 올라가는 건 맞아요? 아니야. 아닙니다. 열팽창 때문에 올라간다? 거기까지 이어지면 좀 애매하다. 선생님, 이렇게 연결고리 찾는데도 쉽지 않네? 다시. 바닷물이 더워지면 빙하는 녹아. 이거 맞아. 그치? 그러면 빙하가 녹으면 당연히 해수면이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바다에 있는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완전 개심해요. 얼음은 우리 알죠? 여름에 내가 시원한 물 먹고 싶을 때 생수를 얼릴 거야. 그러면 꽁꽁 묶은 상태에서 생수를 얼리면 약간 부피가 커지는 거 알아? 그러니까 생수통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생수에 물이 이렇게 담겨 있어. 얘를 얼렸다? 그럼 얼리면 여기 있는 이 얼음 위 부분이 아래로 내려오냐 위로 올라오냐 했을 때 위로 이렇게 올라와. 그래서 신기하게 물은 얼음으로 갈 때 약간 부피가 증가합니다. 약 8% 정도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봐. 이 빙하는 이미 물이 얼음이 되면서 증가한 부피가 있는데, 그 증가한 부피가 요만큼 지금 올라와 있어. 8%. 우리가 보통 빙산의 일각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얼음이 녹았어, 수면이 올라간다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는데, 늘어난 부피가 이미 해수면 바깥에 떠 있기 때문에 얘가 녹아봤자 해수면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마 처음 들은 얘기일 거야. 말 표현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아니 선생님, 지금 온난화 때문에 분명히 해수면이 상승한다면서요. 자, 바다에 있는 빙하가 녹는 건 문제가 안 돼. 온도가 올라가면서 육지에 있는 빙하가 녹는단 말이야. 그럼 육지에 있는 빙하가 녹으면 여기 있는 물이 바다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올라가는 게 위험하다고 하는 거야. 내 말 이해돼요? 그리고 너네 자꾸 이상한 오개념을 갖고 있는데, 바다에 있는 빙하하고 육지에 있는 빙하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10%도 안 돼. 여기 바다에 있는 빙하가 만약에 10개라면 육지에 있는 빙하는 한 900개 될걸?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는 육지에 있는 빙하가 녹는 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점점점 육지가 줄어들겠지. 즉
생물들의 서식지가 점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럼 서식지가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뭐 생태계에 큰 변화가 생기겠죠. 내 말 이해되냐? 되게 재미없니? 너무 뻔한 얘기야? 물리할까 그냥? 자, 그래서 290쪽에 자, 지구온난화 자, 2번에 보시면 지구온난화가 생기면 첫 번째 해수면의 높이 상승이 됩니다. 해수의 열팽창과 함께 자, 대륙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다음 두 번째, 자, 이상기후 일어납니다. 아마 학교에서 엘니뇨하고 라니냐 배웠을 거야.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이상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바람이 안 분다든지 바람이 잘 안 불어야 되는데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이런 기후 현상이 자 일어나게 되고 생태계에 혼란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자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2번 맨 밑에 지구온난화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여러분 점점점 우리 요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 있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제주도 제주도 가봤어? 가봤지라? 제주도 가봤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제주도 갈 때 렌트카를 보통 가족끼리 가면 이제 빌리거든요. 근데 제주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버스 여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 제주도가 엄청 큰 섬이에요. 서울 면적의 3배야. 그래서 이게 버스로 다닐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렇지? 뭐 이제 좀 쓸데없는 얘기죠. 잠이나. 자, 그런데 자 하고 싶은 얘기. 자, 오케이. 옛날에는 제주도에서 귤이 참 맛있었어. 근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우리 알죠? 위도에 따라서 자 온도가 보통 뭐 연평균 기온이 보통 이제 결정이 되는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연평균 기온이 올라가니까 옛날에는 제주도의 온도가 약간 이렇게 올라온 거야. 그래서 지금 요쪽 부분에 지금 귤이 나고 있대요. 오케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 요 제주도 아래쪽에 동남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재배하던 작물들이 지금 제주도에서 이렇게 우리가 뭐라 하냐 이렇게 키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점점점 올라오고 있어. 지금 이러다가는 뭐 한 20년 정도 후에 일산이나 뭐 서울 쪽은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동남아시아급으로 뭐 더워지지 않을까. 뭐 낮 기온이 막 40도 막 이렇게 45도 이렇게 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자 간다. 자, 1번. 자, 한반도야. 자, 한국에선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그래서 지구 전체 영향하고 비슷합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요. 연평균 기온 변화도 증가하는 추세라는 거 뭐 기본 상식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1쪽에 자 위에 그래프 두 개가 보이는데 왼쪽 거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평균 기온도 점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그래프 확인되죠? 오케이. 자, 우리나라 자 환경 변화 볼게요. 자, 첫 번째 동식물의 서식지 변화를 보시면 자꾸 저봐 얘들아 점점점 뜨거워지는 게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쪽에서 살던 동물 식물들도 요 위에서 살 수 있다. 알겠죠? 첫 번째가 뭐냐면 동식물의 서식지 변화. 두 번째, 자 벚꽃이나 개나리 같은 애들은 우리가 봄에 피는데 결국은 온도가 중요하죠? 그런데 자꾸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으니까 피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오케이? 세 번째는 자 계절 길이 변화. 요새는 뭐 우리나라야 알죠? 우리나라 계절은 여러분 우리 한 4계절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거의 2계절이죠? 겨울 패딩, 여름 반팔 딱 끝이잖아. 맞니 안 맞니? 그쵸? 그래서 계절 길이 변화가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점점점 짧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열대 기후 지역의 확대. 자, 아열대 기후 지역이 뭐냐면 더운 지역을 그냥 보통 아열대 기후라고 불러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려운 거는 아니고 맨 밑에 3번 별표. 맨 밑에 3번 별표가 자 뭐가 있냐면 이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약들이 있는데 요거 시험에
꼭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요. 291쪽의 맨 밑에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한 노력 해가지고 자, 우리 책에서 4가지 이제 협약에 대해서 나오는데 보통 2가지 정도가 더 중요하고 학교에서 혹시 4개를 다 배웠으면 요거 이름, 연도, 어디서 했는지 이거 외우셔야 돼요. 나 내 말 이해돼? 어쩔 수 없어. 치사하지만. 자, 첫 번째. 자, 1972년도에 UN 인간 환경 회의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환경을 조금 보존하자라는 회의입니다. 두 번째는 1992년에 자, 브라질에서 UN 환경 개발 회의라고 해서 리우 선언이라는 걸 결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건설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환경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이거 별표 교토의정서. 자, 1997년 자, 일본에서 우리가 협약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아니죠. 전 세계에서. 자, 지구 온난화 규제 줄치세요. 다시 한번 교토의정서는 지구 온난화 규제 협약입니다. 어디서 했다고? 일본에서 했어. 1992년도에 교토의정서. 그 다음, 네 번째도 별표. 자,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자, 파리협정이 일어납니다. 자, 파리협정이라는 거는, 자, 뭐라고 써있냐면, 온실기체 관련된 협약이야. 알았니? 다시 한번. 자, 교토의정서는 자 97년 지구온난화 규제를 하려고 한 협약이고요. 그 다음에 2015년 파리협정은 온실기체를 한다는 거. 2개 시험에 꼭 나온다. 딱 봐. 다시요. 교토의정서하고 파리협약은 시험에 자주 나와. 교토의정서는 뭐랑 관련된 거라고? 지구온난화 관련된 내용이고 파리협약은 온실기체 협약이야. 알았죠? 꼭 시험에 나온다는 거 기억해 줬으면 자 좋겠습니다. 알겠지? 자, 292쪽에 있는 내용 자 이제 할 건데 선생님 이거 하기 전에 이거 잠깐 하나 설명하고 잠깐 지울게요. 봐봐. 자, 중요한 게 있어. 자, 요렇게 선생님이 우리 지구를 북반구를 요렇게 자 그릴게요. 나 보고 있냐? 자, 북반구야. 그렇죠? 자, 우리나라는 한 이쯤에 이렇게 있어. 우리나라는 이쯤에 이렇게 있어요. 겁나 크게 그렸어. 우리가 보통 위도라는 말을 쓰죠. 자, 여기 적도 부분이 우리가 위도가 몇 도냐면 위도가 0도예요. 오케이. 보고 있냐? 자, 그 다음. 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위도가 한 30도에서 40도 사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중위도라는 단어를 써요. 위도가 중위도입니다. 위도는 가로선이 중위도야. 오케이? 태양과의 각도, 뭐 별빛과의 각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위도를 정해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북반구는 우리가 위도를 90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았습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북극성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좀 봐봐요. 자, 여기 엄청난 태양빛이 이렇게 오고 있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보시나요?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태양빛을 이렇게 받아요. 그렇죠? 여기 북극에 사는 사람들은 태양빛을 자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적도에 사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빛을 받아도 빛이 집중되죠.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아. 그래서 여기 뜨거운 거야. 내 말 이해돼요? 저위도는 그래서 뜨거운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고위도 지역은 태양빛을 쉽게 얘기하면 비스듬히 받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빛을 만약에 이렇게 받는다 치면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빛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차가운 거야. 평이사다. 추운 거야. 그러면 여기 뜨거운 열과 여기 차가운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온도 차이가 심하게 되겠지. 맞아요? 재미없냐? 겁나 재미없냐? 이제 조금 이제 질문이 나올 거야. 다시요. 여기 저위도 지역이 왜 뜨거운지 알겠죠? 그렇죠? 고위도 지역이 왜 추운지 알겠지? 바로 뭐 때문에 그래요? 태양에서 오는 빛이 여러분 수직으로 내리느냐 비스듬히 내리느냐 뭐 쉽게 표현하면 그거고 좀 어렵게 말하면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빛의 양이 얘는 크고 얘는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열이 항상 넘쳐 여기는 열이 항상 부족해.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얘기하지만 여기는 점점점 추워지고 여기는 점점점 더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지구에서 신기한 열의 이동이 일어나죠. 무슨 얘기냐면 저위도에 남는 열이 고위도로 올라갈 거고 고위도의 차가운 에너지가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오면서 계속 섞이고 있는 거야. 그 섞이게 하는 게 중요해. 그게 누가 해줄까? 바람하고 해수가 해주는 거야. 내가 다시 한번 자, 다시 저기 북반구만 예를 들었어. 자, 북반구, 우리가 사는 곳이 북반구니까.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자, 남반구도 마찬가지지만, 자,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의 양 때문에 저위도는 덥고 고위도는 춥습니다.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로 보내주고, 고위도의 차가운 에너지를 아래로 내려서 계속 지구의 연평균 기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거를 누가 해주냐면, 바로 바람하고 바닷물, 해수가 해준다는 거야. 이 정도 상식 알아두세요. 알았지? 쌤이 지금 어려운 거 하나 하려고 하는데 이 어려운 거 때문에 자 지금 신경을 좀 써야 되거든요. 다시 갈게요. 자 292쪽 맨 위에 보자. 자 대기대순환 대한 내용입니다. 자 지구는 자전이라든지 혹은 위도별 태양복사 에너지 차이 때문에 대기대순환, 다른 말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나 해수에 의해서 여기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지구의 연평균 기온을 일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니? 먼저 그러면 거기 그래프는 막 복잡하게 써 있지만 저위도는 응? 태양 복사 에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에너지 광이 될 거고 여기 고위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에너지 부족 현상을 겪겠죠? 그렇지? 뭐 그래프는 어려운 건 아니어서 그거보다 그 밑에 대기대순환 과정이 자 설명을 이게 좀 어려워. 요게 오늘 수업에 오늘 수업은 일단 지구과학 파트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얘기를 자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제목은 대기 대순환이라는 거예요. 자, 깐데이 보고 있냐? 자, 대기 대순환 시작합시다. 오케이. 옛날에 과학자들이 지구를 정확하게 다 정복하기 전에는 바람이 부는 원리를 잘 몰랐대. 그냥 단순하게 공기가 뭐 움직인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헤들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중요한데요. 헤들리란 사람이 이런 생각을 떠올린 거야. 야, 혹시 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 편의상 자 반 나눠서 북반구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좀 전에 지금 얘기했듯이 뭐라고 했냐면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로 옮겨줄 수 있잖아. 그래서 얘네가 뜨거운 열이 올라가고 차가운 애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공기의 흐름이 생겨난 것 같아.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헤들리 순환이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맨 처음에 생각했던 공기의 흐름은 이 형태다. 아직 내가 뭐 얘를 뭐 위로 올라가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어. 이해되니? 혜나 오늘 이렇게 시무룩해 보여? 천민아 오늘 왜 이렇게 졸려해? 너무 재미없어? 그치, 여기 지금 재미없나? 근데 지구과학 재밌지 않냐? 알았어, 눈으로 말하지 마. 아, 나 이 새끼 또 눈으로 말하고. 천민아 화이팅! 자, 다시 한번. 다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간다. 헤들리란 사람이 예측한 대기 대순환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저위도는 뜨겁고 고위도는 추우니까 뜨거운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고 고위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차가운 공기는 저위도로 내려온다. 이런 식의 공기 흐름이 생길 거예요 라고 한 거를 우리가 헤들리라는 사람이 알아내서 헤들리 순환 모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헤들리 순환 모형 이해됩니까? 근데 실제 이 모양이 아니더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자 시작할게요. 자전 때문에 그래. 자전이 되게 커요. 근데 이게 자전에 의한 현상들을 쌤이 다 디테일하게 하려면 물리 내용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결과만 조금 얘기를 하고 좀 외우다시피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최대한 좀 설명을 좀 해주려고 할 거예요. 자, 간다. 자, 헤들리 순환이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니? 지금은 헤들리 순환이 아니라 얘가 부분 나누어져 있는 순환 방식을 얘기를 할 거예요. 실제 자, 지구의 순환 과정 시작합시다. 아이고 좀 봐봐. 자, 선생님이 북반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북반구가 요렇게 자, 북반구만 얘기를 합시다. 아, 참이네 봐야 되고. 이거 진짜 이건 중요한 부분이야. 자, 보세요. 이제 뭐까지 신경을 쓰냐면 여러분, 바람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자, 땅에 자, 사람이 있어. 우리가 보통 바람이 분다의 의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햇빛이 막 뜨겁게 데워지면 햇빛에 의해서 여기 있는 공기가 뜨겁게 데워져요. 그러면 여기 있는 공기가 뜨겁게 데워지면 이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빈 공간이 생기죠? 그럼 뭐 하냐면 이 양옆에 있던 공기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야. 말 표현 이해돼요? 그러면 자, 얘네가 이동을 하면 여기에 공기층이 없으니까 또 공기가 이렇게 내려와요. 또 여기에 빈 공간이 생기면 얘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땅 쪽에서 부는 걸 바람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하늘에서 부는 걸 바람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궁금한 건 뭐야? 땅 쪽에서 부는 걸 바람이라고 부를 거야. 그 대기 대순환은 일단은 땅을 기준으로 바람의 방향을 정한다는 거예요. 알았냐? 자, 시작해도 되니? 해도 돼? 진짜 중요한 거라서. 자, 일단 얘를 세 부분으로 나눠 놓을 겁니다. 그래서 저위도, 그 다음에 중위도, 그 다음에 고위도, 이렇게 나눌 거예요. 자, 시작할게. 자, 간다. 저위도는 햇빛을 많이 받는 거야. 그래서 엄청난 햇빛이 지금 태양빛이 이렇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공기는 뜨거워져, 안 뜨거워져? 다시요. 여기 적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태양빛을 직접 받는다 그랬어. 그러면 태양빛을 직접 받으면 땅도 데워지니까 당연히 공기도 데워지는 거 맞냐? 그러면 이렇게 뜨겁게 데워진 공기가 하늘 위로 올라간다는 표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이 하늘로 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하늘 위로 올라가 버리면 여기 뭐 생긴다고? 빈 공간 생기는 건 맞습니까? 땅 기준에 했을 때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즉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고위도에서 바람이 내려오기 때문에 찬바람을 느끼는 거예요. 다시 자, 땅을 기준으로 여러분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면 뜨거운 바람일 거 아니냐. 반대로 땅 기준에 했을 때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면 상대적으로 차갑게 느낀다는 뜻이에요. 알았냐? 제 말 이해돼? 지금 이거 이해되냐? 요거와 지금 생각하시면 되죠? 요 부분이 뜨거워져서 올라가. 그러면 찬 공기가 어떤 공기가 그 자리를 메꾸게 돼. 그러면 요렇게 메꾸게 되면 여기에 또 빈 공간이 생기지? 여기에 빈 공간이 생기면 공기들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야. 이해되니? 잠깐 부르지 마. 그래서 여기 공기들이 내려오면 여기에 또 빈 공간이 생기니까 여기에 있는 공기들이 또 이렇게 넘어가겠네. 방금 내가 얘기했던 내용이 여기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럼 얘는요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고 찬 공기는 내려온 거니까 헤들리 순환하고 똑같은 건데요. 맞아요. 쌤이 헤들리 순환이 다 틀리다가 아니야. 헤들리 순환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헤들리는 그냥 지구가 통으로 뜨거운 건 올라가고 차가운 건 내려온다 이렇게 해석을 했을 뿐인데 실제 보니 구역이 나누어져 있어서 다르다는 거예요. 됐냐? 내 말 이해돼? 자, 그 다음
자, 저위도 지역은 그래서 바람이 위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렇게 섞이는 자, 순환 과정이 자, 있습니다. 자, 중위도 지역 얘기를 할게요. 자, 중위도 지역은 이거야. 땅이 이렇게 있는데, 자, 중위도 지역이에요. 자, 사람이, 자, 이렇게 지금 있는 지역이야. 지금, 뭐, 왜인지 모르지만, 공기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칠게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러면, 야, 이렇게 내려온 공기는, 한다? 땅으로 내려와서 튕겨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온 애들은 이렇게 옆으로 퍼져가지 않을까? 맞니? 제 말 이해되고 있어? 땅으로 내려온 공기는 자, 땅하고 부딪히면서 튀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양 옆으로 퍼져 갈 거예요. 상상을 해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연기를 한 거야, 연기. 뭐 니네가 볼 일은 없지만 만약에 담배 연기를 여기다 빡 이렇게 내가 이렇게 피다가 뿌렸어.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퍼져 갈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이 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다? 공기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얘가 한다? 일로도 가지만 이쪽으로도 퍼져가는 거야. 제 말 표현 이해돼요? 말 이해됩니까? 그럼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아까 여기요. 자, 얘들이 공기가 오게 된 이유는 여기 공기들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빈 공간에 여기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채워진다는 거예요. 또 얘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요. 상대적으로 뜨거운 공기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저위도 지역과 중위도 지역에서 지금 바람 방향이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거, 자, 저위도 지역에서는 헤들리 순환 형태로 가는 건 맞지만 중위도 지역에서는 헤들리 순환과는 반대로 지금 공기들이 움직이고 있어. 이거를 맨 처음에 알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페렐이라는 사람이어서 페렐 순환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사람 이름도 중요해. 알겠냐? 자, 거의 다 왔어. 선생님, 그러면요. 여기 고위도 지역을 잘 보니까, 저위도랑 형태가 비슷하네? 왜? 여기 있는 공기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 올라가면은 여기 있는 공기들이 또 와서 채워주려고 할 것이고, 또 여기가 빈 공간이 생기면 여기 있는 공기가 내려올 거고, 상황 이해되나? 그리고 또 여기 있는 공기가 다시 이쪽으로 채워지려고 한다는 거야. 자, 이거 흐름 방향 보이니? 방향 보이나? 다시요. 저위도 지역하고 고위도 지역은 바람 부는 원리가 헤들리 순환하고 똑같아. 근데 중위도 지역은 고위도랑 저위도랑 좀 달라. 그래서 어떤 말을 쓸 거냐면 결국 저위도는 데워지는 직접적인 원인에 의해서 공기의 순환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말로 직접 순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선생님 너무 디테일한 거 아닌가요? 여기서 니네 학교 프린트를 보니까 이거 다 배우고 있더라. 내가 그래서 지금 통합과학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지구과 원 내용 상당수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요. 저위도 직접 순환인 거 이해돼요? 헤들리 순환 우리가 직접 순환이라 불러요. 자, 고위도 지역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직접 순환이라고 자 부르는데 여기 중위도 지역은 얘네 때문에 생긴 공기의 흐름이야. 그래서 어려운 말로 간접 자 순환이라고 자 부른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나요? 질문 됐습니까? 자,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니네는 이게 떠올라야 돼. 선생님, 그러면 저위도 지역은 바람이 땅 기준했을 때 고위도에서 내려오는 형태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자, 바닷물도 저 공기를 타고 움직여. 다시. 자, 봐봐. 선생님이 자, 요렇게, 자, 통에다가, 자, 어떤 물체를 이렇게, 자, 이렇게 띄워놨어. 자, 내 새끼 좀, 아니, 저렇게, 다채롭게 자꾸 잠을 자? 힘내.
자, 내가 얘를 바람을 불어가지고 내가 이쪽으로 옮겨주고 싶어. 그래가지고 빨대를 가지고 딱 한번 불었다? 그럼 얘가 앞으로 가죠? 안 가요, 안 가요. 얘를 빨대로 불어서는 절대 안 갑니다. 얘는 바람이 출렁거리기만 해. 얘를 이쪽으로 옮겨주려면 뭐 해야 되냐면 바람을 계속 불어줘야 돼. 그러면 이 배가 이쪽으로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1년 내내 땅 쪽으로 자, 저위도 기준했을 때 얘가 고위도죠. 그렇죠? 여기서 중위도에서 저위도로 바람이 계속 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바람 타고 바닷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는 뜨거운 바닷물이 내려와, 찬 바닷물이 내려와, 찬 바닷물이 내려오는 거야. 이해되니?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 중위도 지역은 결국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바람이 위쪽으로 이렇게 분단 말이야. 아침이 그 자전 얘기 하진 않았어. 자, 바람이 위쪽으로 불 거예요. 바람이 위쪽으로 부니까 상대적으로 뜨거운 바닷물이 흐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예를 들면,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응? 이렇게 치면 여기서 따뜻한 바닷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라고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뭐 우리가 뭐 난류, 한류 아직은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다음, 자, 고위도 지역은 바닷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라는 거. 일단은 자, 지금 머릿속에 딴 거는 몰라도 이거는 하나 기억하자. 첫 번째, 지구온난화의 의미랑 온실력과의 차이. 두 번째, 대기 대순환 얘기하기 위해서는 꼭 두 명의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첫 번째 헤들리라는 사람이 나오고 페렐이라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헤들리라는 사람은 지구 전체로 봤을 때 하나의 기본 형태, 태양에 의해서 데워지고 차가워지고 이런 거에 의해서 공기가 움직인다 라고 예측을 했고, 실제로 보니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구역이 나누어져 있어서 바람 부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들리의 원리에 의해서 바람이 부는 걸 우리가 직접 순환이라고 부르고, 사이에 껴있는 요 중위도 지역은 페렐이라는 사람이 알아내서 간접 순환이란 말을 쓸 거예요. 이해돼? 이거 어렵냐? 어렵지 않죠? 어려워, 이나? 어렵지 않지? 그래서 뭐 할 얘기는 좀 더 있으니까 요거 잠깐 정리했다가 쉬었다가 다시 좀 정리를 할게요. 알겠죠? 다시 잠 좀 깨. 오케이? 오케이. 대수랑 무형이라는 게 그러니까 다시 해봐. 대수랑 무형이라는 게 태양광 영향을 받아서 태양을 받아서 지구가 데워져서 데워져서 이게 뜨거운 공기가 올라와서 차가운 밑으로 내려가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실제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내 말 이해돼요? 다시 서민아, 네가 말한 것처럼 태양 때문에 지구가 데워져서 그 지구가 데워지면 공기들이 하늘 위로 올라갈 거고. 자, 다시 이거 태양 때문에 공기들이 올라가고 여기 빈 공간으로 불어, 빈 공간으로 내려와, 빈 공간으로 공기가 채워져. 이렇게 하는 게 헤들리 순환이라고. 이렇게만 할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더 복잡한 과정이어서 다시 배우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또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 정리 좀 해요.